달빛도 서글프면 흔들리며 운다. 오성군. 한파에 턱관절이 덜덜거리는 연천 제5사단 산속에서 내 고향 완도 동백꽃이 사무치게 떠올랐다. 붉고 통통한 동백꽃, 오긋한 동백꽃은 나무에도 눈밭에도 사람 마음에도 붉게 피지 않던가. 완도 바닷가에 홀로 피었다가 후두둑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눈물이 눈 위에 떨어졌다. 동백꽃도 내 눈물꽃도 다 서러워 흐느꼈다. 누나는 동백 아가씨를 잘 불렀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은 나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언젠가 아버지 손잡고 갔던 보길도 예송리 바닷가도 생각났다. 그곳에 빛나던 동백꽃은 내가 지옥 같은 곳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잘 피어 있을까? 나는 철조망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동백꽃처럼 소리 없이 떨어지는 걸까? 산골 추위 속에서도 손등이 갈라 터지도록 겨우내 화목 작업을 했다. 겨울이 어렵사리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철조망한 나무들은 봄이 와도 앙상했다. 언제 풀려날까? 내 고향 완도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바닷가의 동백꽃, 산과 들에 피어날 진달래, 개나리, 뒤이어 필 해당화, 해국, 사계절 꽃이 만발하는 완도는 눈물나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곳을 몇 달 가보지 못하고 철조망 안에 묶여 있다니. 나의 생사를 몰라 마음을 바작바작 태울 할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 봄이 오니 나라의 죄인들에게 시킬 일이 많은지 부대한 대형 천막으로 거처를 이동하라 했다. 초소는 높은 곳에 있어 고개를 번쩍 들어야 보였다. 기관총도 있고 분위기가 살벌했다.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 국군 아저씨들께 위문 편지를 썼다. 나라를 지키느라 엄동설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덕분에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용감한 국군 아저씨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위문품도 보내드렸다. 자랑스러운 국군 아저씨들 생각은 싹 사라졌다. 철조망한 군인들은 무서울 뿐이었다. 삼청 교육대에는 군인들도 무술 유단자 위주로 선발했다는 말이 들렸다. 악랄한 복종들이라 그들 발작 소리만 들어도 와들와들 떨렸다. 사육되는 나날들,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나무 베러 가라면 가고 때리면 맞았다. 언제까지 지옥 같은 곳에 붙잡혀 있어야 하나.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길목이었다. 참고 견디며 풀려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감호 처분의 부당함도 억울했고 사회 복귀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천막하는 집단 행동이라도 할 분위기였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 위기에 다다랐다. 청량리 아저씨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뜻을 밝혔다. 초저녁 6시 무렵에 운동장으로 모였다. 여름이라 그 시각에도 화냈다. 부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총부리를 겨누고 애워쌌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동고동락한 이들은 스크럼을 짰다. 청량리 아저씨와 나는 맨 앞줄 가운데에 섰다. 아저씨는 왼쪽, 나는 오른쪽,
횡대로 서서 팔짱을 꽉 끼고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다 같이 구호를 외쳤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양이 봄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사격이 가해졌다.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불빛이 번쩍번쩍했다. 초소에서는 대형 텐트를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쏘아댔다. 무섭게 변해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앞이 귀환이었다. 모두 절규했다. 총을 쏘지 말라고 소리질렀다. 우리가 내지르는 소리가 총성에 묻혀 들릴 리 없는 군인들은 계속 방아쇠를 당겼다. 무력 진압한다고 운동장 바닥에 날린 총알들 중 오발탄이었을까. 어깨동무했던 청량이 이발소 아저씨가 픽 쓰러졌다. 왜 그러느냐며 돌아보았다. 왼쪽 허벅지 안쪽에 어린애 머리만큼 구멍이나 핏덩어리가 질질 흘러나왔다. 그러다가 콸콸 쏟아졌다. M16 소총에 맞은 거였다. 총알이 뚫고 나온 구멍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울며 불며 소리쳤다. 솟구치는 피를 손으로 막으며 사람이 죽어간다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질러 호소했다. 허벅지는 워낙 출혈이 심해 지혈이 되지 않았다. 아저씨 얼굴은 허옇게 변해갔다. 내 손은 피범벅이 되었다. 군인들이 쏘아대는 총성은 멈추지 않았다. 축 늘어진 어깨를 두 손으로 받쳐 아저씨를 품에 안았다. 아저씨! 아저씨! 목이 터지도록 불러도 아저씨 몸이 엿가락처럼 늘어져 갔다. 신이시여, 이 불쌍한 영혼에게 가련한 슬픔과 어둠만 주지 말고 제발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윤기 나는 동백잎처럼 더 창창하게 살아야 할 아까운 목숨이 동백꽃 같은 빨간 피를 흘리며 애처롭게 숨이 넘어가지라. 가엾는 이발소 아저씨,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서럽게 죽어갑니다. 부디 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엄마 아플 때 기도해보고 아마 두 번째 한 기도였다. 울부짖으며 신이시여 신이시여를 절실하게 찾고 또 찾았다. 내 품에 안긴 아저씨는 입술을 달싹였다. 마치 그 입모양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듯 했다. 분명 그랬다. 아저씨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내셨다. 타들어가는 입술은 더 이상 말을 못했고 눈물만 한 줄금 비어져 나왔다. 그 순간 내 운명이 끔찍하고 소름 끼쳤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곳에 끌려와 숭악한 꼴을 보는지. 아저씨 마지막 말처럼 나야말로 그만 죽더라도 꼭 집에 가서 죽고 싶었다. 죽어가는 아저씨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우르르 군인들이 몰려왔다. 이 새끼 뭐하는 짓이야! 군홧발로 대굴박과 얼굴을 내리찍듯 걷어찼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이유는 기억이 없다. 깨어보니 천마가 아니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청량이 이발소 아저씨는 없었다. 군인들이 어디론가 끌고 갔다고 했다. 밤이 깊었다. 총소리도 멈추었다. 군인들이 대형 천막에 들어와 한바탕 욕을 퍼붓 것 같다. 꼭대기 초소에서 쏘아댄 총알이 천막 곳곳을 뚫어놓았다. 내 옆자리에 자던 아저씨 자리는 비었다. 군홧발에 찍힌 머리는 절곡공이로 찢는 것 같았다. 잠깐 잠들었다가 악몽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식은땀 범벅이었다. 피 흘리며 얼굴이 허옇게 변해가던 아저씨 모습이 떠올랐다. 그 끔찍한 밤이 가고 날이 밝았다. 청량이 이발소 아저씨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저씨 생각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서 꼼짝하지를 못했다. 운동장에 모이라는 호루라기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군인이 텐트 안으로 와서 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라고 군홧발로 또 걷어찼다. 내 몸은 석고처럼 굳어버렸다.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가고 싶다. 를 입모양으로 남기고 떠난 아저씨. 밤마다 아저씨가 어깨 들썩이며 울던 자리는 웅덩이로 보였다. 그곳에 술품이 고여 출렁이었다. 텐트 뚫린 총구멍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아저씨 누웠던 자리를 비추는 달빛도 흐느끼듯 흔들렸다. 달빛도 서글프면 흔들리며 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죽어서야 철조망을 나가겠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끔찍한 밤이 계속되었다. 이전까지는 훈련이나 작업이 힘들었는데 아저씨 죽은 후에는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는 게 더 힘들었다. 내 죽음 날짜가 바짝바짝 다가오는 것 같아 불안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청량리 이발소 아저씨 돌아가신 충격에 시래기처럼 버석버석 말라가고 있었다. 날짜가 어찌 가는지도 모르는 여름날, 군인이 텐트 안으로 왔다. 짐 싸가지고 정문에 가서 무슨 증을 받아 집으로 가라 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도 했다. 꿈인가 생신가 주먹으로 머리를 쳐봤다. 가슴팍도 세게 때려봤다. 아팠다. 총살당하는 날이 바짝바짝 다가오는 것 같아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중에 신은 막바지에 어린 양을 구해주셨다. 아직도 내 오른쪽 눈썹 이마에 흉터가 남아있다. 총 맞고 피 흘리는 청량리 이발소 아저씨 부둥켜 안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고 군홧발에 얻어맞은 상처다. 그동안 누구도 읽어내지 못한 내 청춘이 찢겨진 글씨다.